문법 마냥 한 끗 차이로 뜻이 달라진다. 쉽고 흥미로운 의문의 세계. 오늘 배울 주제는 의문이야. 너희 의문에 대해 들어봤니?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해. 의문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과 같은 자음도 있고 아, 에, 이, 오, 으 같은 모음도 있어. 가와 나는 자음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의미가 달라지지? 그래서 기역, 니은 같은 자음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야. 의미를 나누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에는 자음, 모음 말고 다른 것들도 있어. 소리의 길이를 예로 들자면 늦은 밤은 짧고 먹는 밤은 길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길고 달리는 말은 짧지. 어때? 의문은 의미를 나누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것 좀 이해가 가지? 방금 말한 의문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분절 의문이고 다른 하나는 비분절 의문이야. 그중 분절 의문은 자음과 모음처럼 따로 분리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해. 자음은 소리를 낼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의문이고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흉흉 나오는 소리야. 비분절 의문에는 소리의 길이, 음의 높낮이 등이 있어. 의미를 나누는 최소의 단위, 음은 조금 이해가 가지? 그럼 우리 분절 의문부터 알아보도록 할까? 아주 중요하니까 잘 따라와. 자음은 잘 알다시피 기역, 니은, 디귿,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자음은 쌍자음까지 합해 총 19개가 있어. 그럼 이 자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보자. 이 자음들은 조음기관, 즉 소리를 만드는 기관 위치에 따라 5가지로 나뉘어. 먼저 입술을 부딪히며 나는 입술 소리부터 살펴보자. 브뿌푸브. 맹리 뒤에서는 잇몸 소리가 나고 드스느르. 단단한 입 천장 아래서 나는 소리를 센입 천장 소리라고 해. 즈. 어금니 뒤쪽 목젖 부근 말랑한 곳에서 나는 소리가 여린 입천장 소리야. 응. 마지막으로 목구멍 안쪽에서 나는 소리가 목청 소리지. 그럼 이제 조음 위치에 따라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옛날에 입술에 죽 한 방울 묻히기도 어려운 바쁜 평민들이 살고 있었어. 평민들은 영양 부족으로 이마저 잘 나질 않았지. 그래서 늘 잇몸을 두드리며 다시 나라, 다시 나라를 중얼거렸어. 그런데 이럴 수가? 힘든 평민들의 삶에 더한 고통이 오고 말았어. 바로 아주 센 쥐가 나타나고 만 거야. 안 그래도 살기 힘든 농민들은 골치를 앓고 있었지. 하지만 난세에도 영웅은 있는 법. 평민들이 귀하게 키우던 여린 고양이가 쥐를 물리치기 위해 나섰어. 여린 고양이는 쥐들을 쫓기 위해 목청껏 흐아악 소리를 질렀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굉음의 쥐들은 깜짝 놀라 도망갔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평화를 되찾게 되었지. 이게 자음의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 암기 방법이야. 쥐 이야기 1탄. 이제 자음을 분류하는 두 번째 기준,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를 알아볼게. 아까 공부한 표에 가로축은 소리가 나는 곳, 즉 조음 위치에 따른 거였어. 그럼 세로축의 기준은 뭘까? 그렇지. 소리를 내는 방법, 바로 조음 방법이야. 조음 방법에는 5가지가 있는데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방해를 받느냐에 따라 타열음, 파찰음, 마찰음, 디음, 유음으로 나뉘어 표의 위쪽일수록 기류가 방해를 많이 받는데 이들을 안울림 소리라고도 해. 아래쪽의 두 종류는 상대적으로 방해를 적게 받고 울림 소리라고 하지. 타열음들을 발음해봐. 공기가 완전히 막혔다가 터지지.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나고, 마찰음은 공기 통로를 완전히 막진 않은 채 틈새로 공기를 내보내지. 비음은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소리를 내. 이때 주의할 점은 비음의 이응은 응 발음, 즉 받침을 의미한다는 거야. 유음 리을은 혀 끝을 잇몸에 가볍게 댔다가 떼거나 혀 끝을 위심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서 내는 소리야. 세로축의 분류 기준인 조음 방법, 대충 느낌 오지? 히히. 아까 봤다시피 안울림 소리는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특이한 습성도 있어. 찬찬히 살펴보자. 얘네는 늘 함께 다니니 세트로 알아도 예사 소리, 댄 소리, 거센 소리, 파찰음과 마찰음도 세트로 몰려다니는 것.
잊지 말라고. 그럼 이제 지 이야기 2탄으로 좋은 방법도 외워볼까? 아까 고양이의 기합을 듣고 도망간 센 쥐 기억나지? 그 쥐는 곱게 떠나지 않았어. 마을에 저주를 걸고 공항을 간 거야. 그 저주로 인해 마을에 건실한 농부 하나가 쓰러지고 말았지. 그걸 본 농부의 아이가 소리쳤어. 팍팍. 마비요. 마이 갓! 결국 농부는 다신 일어나지 못했어. 그리고 아이는 복수를 하기 위해 쥐가 갔다는 바다로 향했지. 아이는 바닷가에 도착했어. 그리고 드디어 쥐를 발견했지. 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어.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구조 요청을 확인하고 우르르 많이 왔지. 마침내 쥐를 물리친 마을 사람들은 콧노래를 랄랄라 부르며 돌아갔단다. 쥐 이야기 2탄 끝. 잠깐 쥐 이야기는 두고 모음으로 넘어가 볼게.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 있어.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들이야. 이중모음은 발음 도중에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것들이지. 그럼 단모음 체계표를 보면서 분류 기준에 대해 설명해 볼게. 단모음은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위에 표처럼 나뉘게 돼. 첫 번째 분류 기준은 혀의 앞뒤 위치야. 혀가 앞쪽에 있으면 전설모음, 뒤쪽에 있으면 후설모음이라고 하지. 이와 을을 발음해보면 혀가 뒤쪽으로 당겨지는 게 느껴질 거야. 두 번째 분류 기준은 입술 모양이야. 발음할 때 입술이 평평하면 평순모음, 동그랗게 말리면 원순모음이라고 해. 평순모음 을 발음해보면 입술이 평평한 걸 확인할 수 있어. 왜를 발음해보면 입술이 동그랗게 튀어나오고 말이지. 마지막 세 번째 분류 기준은 혀의 높이야. 입이 안 벌어질수록 고모음, 많이 벌어질수록 저모음이야. 1층에서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히어, 아를 차례로 발음해보면 혀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게 느껴지지? 자, 그럼 지 이야기 3탄으로 모음의 체계까지 외워보자고. 아까 도망간 쥐가 어디로 갔는지 기억나? 맞아, 바다야. 사실 센 쥐는 용왕님이 매우 아끼던 반려지였거든. 히히. 하지만 용왕님은 쥐가 인간 세상에서 벌인 횡포를 듣고는 크게 실망했어. 그러던 중 마을 주민들이 찾아와 마침내 쥐를 해치웠지. 다시 용왕이 돌아왔을 때 쥐는 사라지고 없었어. 대신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해달이 남겨놓은 편지만 있었지. 이 쥐는 죽게 되었소, 해달. 용왕님은 안타까웠지만 쥐의 잘못이기에 겸허히 받아들였어. 그리하여 세상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단다. 자음과 모음 암기법 쥐 이야기 3탄까지 모두 끝. 암기법들은 재미로만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잘 익히길 바랄게. 끝.